제23기 GS칼텍스배 프로기전 이세돌 구단의 결승전 상대 바로 오늘 결정이 됩니다. 4강전 마지막 경기 김영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벌어진 4강전 1경기 윤준상 구단과 이세돌 구단이 맞붙었는데요. 정말 예상대로 이 치열한 전투 바둑이 전개가 됐습니다. 두 선수가 만날 때부터 뭔가 이 전투가 일어나지 않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역시 예상대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글쎄 초반에는 윤준상 선수가 조금 앞서는 듯한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네. 중반 이후에 어떤 수일기, 노련함 이런 부분에서 이세돌 구단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이 결승에 선착을 하면서 GS칼텍스배 5년 만에 결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 소개해드리기 전에요. 먼저 대진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과 MBN, 한국기원이 공동 주최 주관하는 GS칼텍스배 프로기전입니다. 24강 토너먼트로 출발을 했는데요. 이제 어느덧 결승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한 시간은 10분 40초 수일기 3회가 주어집니다. 우승 상금은 7천만 원입니다. 네, 앞서 준결승전에서 이세돌 구단이 가장 먼저 결승에 이름을 올렸고요. 어떻게 이런 매치업이 성사가 됐을까요? 네, 랭킹 2위와 3위인 김지석 구단과 신진섭 8단이 오늘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한국 랭킹 2위 김지석 구단과 3위 신진섭 8단, 정말 많은 바둑팬 여러분이 기다렸을 그런 매치업이에요. 네, 사실 이 두 선수가 결승에서 붙었다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반대쪽에 일단 이세돌 구단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이세돌 구단 하면은 또 너무나 또 바둑을 재밌게 두는 네. 바둑 내용 자체가 상당히 재밌거든요. 이 상대와 대결을 펼칠 김지석, 신진섭 어떤 선수가 올라가도 정말 결승전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더욱이 이 두 선수의 상대 전적 2대2로 굉장히 팽팽한데요. 네 판의 경기에서 모두 100번을 가진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이 두 선수는 흑백 상관없이 워낙 모든 바둑을 잘 두는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그는 징크스라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100번을 잡는 선수는 아무래도 조금 더 편하게 바둑을 좀 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징크스가 과연 5번째 판까지 연결이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방금 두 선수가 돌가리기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오늘 100번으로 출발을 할까요? 대국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 25승 4패를 기록하고 있는 김지석 구단입니다.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두 선수 과연 어떤 선수가 이 100번으로 출발을 할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신진서 선수가 100을 잡은 것 같죠? 네. 근데 이 두 선수가 사실 100으로만 4판 뒀다 이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승리자가 모두 100번이었다. 사실 이 선수들은 별로 개의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여러 판을 두기 때문에 어떤 선수와는 100으로만 승리를 거뒀다 이 기억을 하려고 있는지도 혹시 나중에 이제 인터뷰 때 네.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선수의 가장 마지막 대결
바로 지난해 GS 칼텍스배에서 대결이 이루어졌는데요. 당시에는 이 8강전에서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8강전에서는 좀 이 초반에 손이 좀 천천히 나왔거든요. 오늘 준결승에서는 또 손이 조금 빨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내가 100일 때는 어떤 포석을 쓰겠다, 이런 또 미리 작전을 짜고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중반 이후에 어떤 시간, 안배를 위해서 초반에 좀 네. 빨리 둘 수도 있거든요. 워낙 속기에 능한 두 선수이기 때문에 네. 시간 안배에도 좀 신경을 쓰고 있을 것 같고요. 김지석 구단의 이 5번째 날일자 고침 굉장히 반가운데요. 네, 최근에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두 칸 높은 이 구침 많이 두는데요. 요즘에는 오히려 고전적인 수법들이 더 이색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네. 오늘 바둑은 초반은 일단 김지석 구단이 고전적인 바둑을 두어가고 있고요. 많은 기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날일자 고침은 지금 신진서 8단이 어깨 짚어간 자리 있잖아요. 네. 이것을 당하는 게 좀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아마추어 분들도 최근에 프로 바둑에서 워낙 이제 전원수들이 많이 나오니까 따라두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전원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아무래도 떨어지잖아요. 근데 따라만 두다 보면은 사실 뭔지 모르고 흉내만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좀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근데 사실 전원 부분은 초반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미세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원 부분이 사실 아마추어 분들이 따라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사실 프로들 중에서도 정상급 이쪽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어떻게 두어도 한 판이니까요. 네. 지금 사실 흙이 이제 이렇게 두 칸 높은 구침. 근데 이 부분은 또 이 귀 쪽이 확실치가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귀 쪽은 또 확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네, 제가 또 오늘 바둑 준비를 하면서 이 지난해 두 선수가 맞붙었던 8강전 경기를 좀 다시 돌려봤거든요. 네. 당시에 이 신진서 선수의 생일날 대국을 했더라고요. 네. 생일날 대국하는 일이 흔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기사들은 사실은 생일이 시합이 이제 이렇게 좀 있는 기간이 있고 없는 기간이 있는데 시합이 이렇게 좀 몰려 있는 상황에서는 생일날 대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생일날 대국을 패했다면 쉽게 잊혀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초일류 기사들 랭킹 10위권 안에 드는 기사들은 생일날 대국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잊지 않고 계속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신 건강이 좋지 않죠. 네. 자, 오늘이 국가적으로도 정말 뜻깊은 날인데 바둑계에서도 지금 정말 뜻깊은 대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어떻게 날이 이렇게 겹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남북 정상회담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날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신진서 선수와 김지석 선수의 매치업도 흔히 오는 대결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선수들은 지금 예선전에서는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본선 시드를 받거나 하기 때문에 예선전에서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확실히 본선 무대에서도 1년에 한두 번 볼 수 있을까? 사실 뭐 바둑 리그를 통해서는 좀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는 사실 보기가 그렇게 쉬운 매치업은 아니에요. 네, 이 바둑 리그에서도 일지명 선수 간의 대결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만큼 오늘 대결 정말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또 누구보다 오늘 경기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선수 바로 이세돌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결승에서 만나야 될 선수. 이세돌 선수가 앞서 이 두 번의 인터뷰에서 상대를 누구와 만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공교롭게도 계속해서 지목한 선수들과 만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대국이 끝난 후에 김지석 구단을 지목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뭐 랭킹이 높은 선수들이 이제 지목을 하는 선수들은 편해서라기보다는 이 선수와 대결을 하면 조금 더 이제 흥분되고 더 재밌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원하는 상대거든요. 네. 특히 이 김지석 선수와 이세돌 선수는 지난 18기 GS배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결승전에서 대결을 했었는데요. 당시 김지석 선수가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죠. 그러니까 뭔가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는 그때 진 빚을 좀 갚고 싶기도 하고요. 네, 좀 서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세돌 구단을 0패로 보내버린 선수 과연 결승전에서 있었을까요? 이제 단판 승부가 아니고 네. 또 5번의 승부에서 3대 0. 이것은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도 좀 충격적인 결과거든요. 자, 두 선수는 역시 공격보다는 타겟 쪽이 더 강한 선수들입니다. 공격도 강하긴 합니다만 공격보다는 타겟 쪽이 더 능하거든요. 자, 흑이 상변 쪽으로 왔을 때 사실 이 한 점도 좀 답답하잖아요. 빨리 수습을 하고 싶은데 여기를 아예 손을 빼고 이곳을 한 칸 띄었습니다. 상변 쪽을 수습을 한다면 이런 곳을 이제 백이 부착하거나 해서요. 이제 인원 진행이 되면은 백은 이제 깔끔하게 사는 모양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쪽 부분으로 이제 흙이 젖혀오는 자세가 너무 좋다는 거죠. 상변 모양이 이제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견제를 했고요. 뭔가 직접적으로 싸우지는 않고 일단 본인의 이제 뭔가 좀 약한 부분 이런 부분을 계속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지석 선수도 우하기를 먼저 선점을 해가고 있고요. 사실 그러니까 우하기를 지금 이제 흙이 두고 있는데 저수로는 우상기를 두는 것도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네. 저 부분에서는 이제 어느 곳이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네, 김지석 선수의 선택이 이 앞으로 판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다 이런 방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실리적인 작전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두 선수의 이 네 번의 대결에서 가장 긴 수수가요. 206수였거든요. 네. 좀 짧은 편 아닌가요? 그 정도면 굉장히 좀 짧은 편이죠. 네. 보통 뭐 긴 수순이라면 300수가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두 선수는 좀 더 이제 공격적인 스타일. 전투가 이제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네. 그렇게 뭐 긴 수수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신진서 선수의 돌이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중앙으로 뻗어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흙이 뭐 이런 것을 이제 받아준다면 뭔가 이제 모형을 계속 크게 키워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두 선수도 상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을 키워가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도 할 거예요. 워낙 타계가 농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 타계를 하러 들어왔을 때 공격을 통해서 큰 이득을 보거나 아니면 상대를 이제 뭐 잡아서 제압을 하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부담은 있죠. 네, 김지석 구단의 지난 8강전에서도 이 타계로 승부가 결정이 되었죠. 네. 그러니까 뭐 본인이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공격보다는 타계가 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타계를 상당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일단은 또 실리를 차지했죠. 네, 이 실리를 그냥 지나치지를 않네요. 네. 얼핏 보면은 이제 우변 쪽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린 그 그림대로 가면은 우변이 크지기는 합니다만 하변 쪽이 상당히 부담스럽기는 하거든요. 네, 신진섭 8단도 하변을 넓게 벌려갑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흑도 좌변 쪽을 방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는 흑도 좀 뛰어들 생각을 해볼까요? 네, 좌변 쪽. 일단 뭐 좌변 쪽까지 이렇게 같이 모양이 넓어지게 되면 뭐 하변 쪽도 굉장히 커지게 되니까요. 지금과 같은 흐름이라면 김지석 구단이 원하는 좀 이 선실리 후타계 이런 흐름이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초반에는 김지석 구단이 조금 더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은 김지석 구단이 좀 실리적인 작전 펼쳐가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좀 신진서 선수를 의식한 작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죠. 뭐 이 선수들은 서로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이제 맞춤형의 바둑을 지금 두어가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흑은 확실한 지금 집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백은 하변부터 이제 큰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모양이 집으로 변하면은 흑의 저 단단한 실리보다는 더 큰 집이 됩니다. 네. 근데 혹시 과연 이제 집으로 변할 수 있느냐가 문제죠. 발전성을 신진섭 8단이 어떻게 키워갈지. 좌상기부터 손을 대기 시작하는데요. 흑에게 그냥 늘어서 받아달라는 주문인가요? 일단 이렇게 늘어둔다면 자체로 활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교환이 없다면 흑이 여기만 두더라도 이 모양은 이제 다 집인데 이 교환이 있는 순간에는 여기를 오더라도 백이 여기를 두면 이제 연결이 되니까요. 네. 그렇다면 흑도 순순히 받아줄 것 같진 않은데요. 흑의 반발 수단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갈라간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상변 쪽에서 이제 살겠다는 뜻인데요. 흑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뭔가 그냥 이렇게 받고 싶지는 않은 곳이거든요.
이렇게 받는다면 사실 뭐 깔끔하게 실리를 차지하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뭐 당한 모양이에요. 자, 김지석 구단이 먼저 30초. 초읽기에 하나, 돌입을 했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냥 받아주네요. 이 선택을 할 것 같아 보이진 않았는데요. 순순히 받아주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바둑은 나중에 역시 하변 쪽에 저 백 모양, 저 백 모양의 집이 과연 어느 정도 생기느냐, 이것이 좀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흑이 이 우상귀를 착점한 것으로 이 좌변을 뛰어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백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좌변 쪽 간다면 이제 좌하기 쪽, 뭐 이쪽 부근에 진입을 해서 하변 쪽이나 이쪽 부근을 진입을 해서 이쪽을 이제 지우는 작전 아마 시도를 할 겁니다. 신진섭 팔단은 지난 이 8강전 경기 이후로 굉장히 많은 대국을 치렀어요. 이 신예 대회인 글로비스배에 또 출전을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이 2연패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뭐 신진서, 발단, 박정환 구단 이 선수들이 신의 기전에 출전하는 것이 맞는지가 좀 의문이긴 한데요. 네. 사실 그만큼 이 한국도 이제는 층이 상당히 두터워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승을 해야 되는 선수들이 우승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이외에 그 외에 다른 선수들도 층이 두터워졌다는 뜻입니다. 올해 펄펄 날고 있는 이 김지석 구단과는 반대로 사실 신진서 선수는 초반에 컨디션이 좀 좋지는 않았거든요. 네, 랭킹이 2위에서 지금 뭐 4위까지 좀 떨어져 있고요. 3위까지 떨어져 있고요. 이제 GS 칼텍스배 결승전 이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이 5일간 연속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5구까지 간다면 이제 5일간 결승전을 관전하실 수가 있고요. 3국에서 끝난다면 3일간 구경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중요한 바둑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바둑이고, 그리고 이제 누가 올라가도 상대가 강한 선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좀 편한 상대와 대국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속기 기전이라고는 합니다만 선수들이 이렇게 뭐 쓰는 에너지는 장고 바둑에 못지않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5일 연속 상당히 좀 강행군이죠. 신진섭 팔단이 남은 시간을 여기서 다 소비를 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대국 들어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뭔가 지금 이렇게 호구를 치는 것도 상당히 두고 싶은 곳이기는 한데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칸 띄워버리게 되면 상변 쪽을 좀 지우기는 했습니다만 백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좌변 쪽이 이제 또 지워지니까요. 이쪽을 맞게 되면 일단 흙은 여기를 끼워 있게 되고요.
이런 진행도 예상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여기를 이제 끊어간다면 글쎄요. 이렇게 지금 뭐 밀어가야 할 것 같아요. 뭐 이런 흐름이라면 30초. 서로 하나, 키워가는 흐름이 둘, 되겠는데요. 네. 셋, 넷. 사실 뭐 전원수는 예상하기도 어렵죠. 네.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다음 수에나 있을 법한 수인데요.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볼 때는 사실 뭐 이 정도는 생각을 한번 해보긴 했는데 여기 그러니까 이 수는 이제 이쪽과의 이제 연결고리도 지금 생각을 하면서 이 상변의 30초. 모양을 이제 지우는 하나, 쪽도 둘, 생각을 한 수인데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네, 김지석 구단도 좀 예상치 못한 방향이었을까요? 촐기 한번 사용을 합니다. 저라면 역시 지금 좌변 쪽이 급해 보이는데 좌변이냐 아니면 상변이냐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상변을 받아준다면 그 정도일까요? 30초. 받아준다면 이 정도인 하나, 것 같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서로 이제 지우는 쪽을 지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변으로 뛰어드는 수 선택을 했습니다. 이 상변 쪽 모양은요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어요. 흙도 뭐 이런 곳을 가서 이제 뭐 갈라서 나중에 정말 어마어마한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네, 예를 들면 아마 지금 당장에 여길 뒀다면은 백은 여기를 붙여서 30초. 치면 하나, 끊고요. 둘, 셋, 이렇게 뭐 뒤로 네. 돌려치는 거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결과가 된다면은 백이 상당히 편한 흐름이 됩니다. 네. 봉쇄를 완벽하게 했고요. 백이- 상변은 그렇게 많이 내어주지도 않았고. 네, 이제 신진서 선수가 공격을 어떻게 해 나갈지 지켜봐야겠는데요. 네, 일단 이 부분에서 이제 공격과 타겟 어느 쪽이 먼저 이제 점수를 획득하느냐인데요. 30초. 하나, 둘, 이 두 셋, 선수의 넷, 앞서 대결을 다섯, 보면 여섯, 항상 이 단 한 일곱, 번의 전투로 여덟, 승부가 결정이 되었던 아홉. 것 같아요. 워낙 이 공격력도 강하고 타겟도 뛰어나기 때문에 한 번 이제 타겟에서 실패하면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오늘 김지석 구단의 돌은 좀 아래로 향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반면 신진서 선수는 굉장히 중앙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모양이라면은 백도 이 30초. 모양 자체만 놓고 하나, 보면은 일단은 둘, 여기가 급습니다. 셋, 넷, 다섯, 특히 이쪽으로 여섯, 뻗게 되면 이제 막아서 일곱, 여덟. 일단 뭐 집 모양이 아홉. 없는 상황에서 이제 두어야 되는 곳이고요. 젖혀서 네, 끊어간다면 이쪽 부분을 한 번 더 100원 또 보강을 해야 되는 곳이고요. 뭐 이쪽을 띄거나 해서 뭐 이런 흐름. 30초. 하나, 지금 아마 우상기 둘, 쪽을 둔 것은 셋, 당장 저곳에서 넷, 수를 내겠다는 다섯, 것보다는 여섯, 일단은 이제 일곱, 한번 여덟, 점수를 물어본 거고요. 아홉. 네, 좀 시간 연장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뭐 단수까지도 큰 악수는 아니거든요. 네, 어차피 우상기가 흑집이 된다면 저는 교환들은 뭐 악수는 아니니까. 백도 이 하변의 흑도를 쉽게 안정시켜준다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30초. 하변 쪽이 그냥 하나, 손쉽게 지워지게 둘, 되면 셋, 일단 흙이 초반에 이제 벌어들인 실리가 많으니까요. 네, 흙의 입장에서는 두기가 굉장히 편한 거죠. 지금은 이곳보다는 이쪽으로 뻗어야 할 것 같아요. 여기를 뻗어서
이렇게 막히고 이 돌이 쉽게 수습이 된다면 뭐 이쪽으로 뻗어야 되는 30초. 곳이지만 하나, 수습이 둘, 지금 쉽진 않아 셋. 보이거든요. 역시 반대로 들어갔습니다. 붙여서요. 백은 막아가는 것보다 이것이 좀 더 좋을까요? 막아가는 것은 역시 이제 뭐 끊어지고 했을 때 흙이 인원 부근으로 오면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은 여기를 와도 당장은 뭐 안 받아도 되니까.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기까지요. 그렇게요? 일단 뭐 끼워 있게 되는데 여기도 확실한 지금 한 집은 아닙니다. 후수 한 집이에요. 여기도 확실하게 지금 집이 난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해서 흙이 살기만 한다면은 그래도 성공한 모습인데 이 돌이 살지 못한다면은 그건 상당한 위기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단수 치고 호구 치겠다는 뜻이에요. 네. 김지석 구단은 타계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일까요? 최대한 버텨가는 쪽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흙이 호구를 친다면 이제 백은 어떻게 좀 공격을 해봐야 할까요? 30초. 그냥 뭐 하나, 살려준다면 위쪽에서 둘, 맞고 네. 셋, 넷, 인원 다섯, 진행인데 인원 여섯, 진행이라면 흙이 일곱, 여덟. 그래도 뭐 아홉. 괜찮을 것 같아요. 이어서 네, 호구 대신 확 있는 자리 선택을 했고요. 흙이 좀 많이 시달릴 것 같은데요. 한 칸으로 뛰어나간다면 일단 한 집도 없는 모양이니까 네, 여기는 나중에 뭐 여기를 붙여서 흙이 한 집을 만드는 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백이 이런 곳을 두는 순간에는 한 집 만드는 수가 없어져요. 30초. 그렇다면 여기는 하나, 후수 한 집밖에 없는 둘, 겁니다. 셋, 상당히 시달리는 넷. 모양이 되는 거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근데 문제는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와서 이 돌을 공격을 하다가 여기 이쪽 부분을 이제 지키게 되면 좌변 모양이 이제 자연스럽게 백집으로 변하는 겁니다. 네. 흙은 살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군요. 네. 일단은 뭐 살리고 봐야 하긴 합니다만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글쎄 아마 지금 대국을 하고 있는 신진서 발단은 지금 흐름을 좀 만족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8강전에서 김지석 구단이 이 박진솔 8단과 대국이었죠. 당시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네. 나중에 이제 질문을 해보니까 30초. 본인이 뭐 하나,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는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지금도 막 그렇게 느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흙이 상당히 좀 답답해 보입니다. 자, 모자를 씌우면서 지금까지의 흐름은 신진서 8단이 조금 기분 좋아 보입니다. 신진서 8단과 김지석 9단의 4강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초반 다섯, 흐름 신진서 여섯, 8단이 조금 일곱. 기분 좋게 가져가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결승 진출을 바라보고 있는 김기석 구단입니다. 지난해 아쉽게 이 준우승에 머물렀거든요. 네. 선수 역시 뭐 예상대로 지금 이제 공격과 타겟 쪽에 지금 승부를 걸고 있고요. 자, 수순이 좀 진행이 되었는데요. 네, 지금 백이 이제 이렇게 씌워가자 이 입구자로 이제 탈출을 시도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쪽 단수를 쳤습니다. 맞게 되면 일단 후수가 되니까 단수를 쳐서 흙이 때려낸다면 네, 흙이 받아준다면 이쪽 부분으로 이제 뭐 바로 30초. 공격 하나, 부분을 생각을 할 수도 둘, 있고요. 셋, 넷. 좀 강력한 공격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어차피 뭐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고 지금 흙이 사는 자세가 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이쪽 외로의 어떤 탈출 뭐 수단이 아직까지는 뭐 있기는 합니다만 계속 심하게 공격을 당하고 있고요. 문제는 탈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백이 이 부분을 맞게 되면 네, 자변 모양이 너무 지금 좋아졌어요. 30초. 정말 이상적인 하나, 모양이 둘, 셋, 될 것으로 네. 보이는데요. 다섯, 여섯. 자, 우선 중앙으로 한 칸 뛰어나갑니다. 백은 계속해서 좀 가둬둘 순 없을까요? 이 부분에 지금 약점이 백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두고 이제 끊게 되면 이쪽으로 이제 끊었을 때 뭐 이쪽을 맞게 되면 이 석점은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흙이 여기가 선수고요. 뭐 이렇게 선수가 다 되면 중앙에 선수 한 집이 나거든요. 그러면 선수로 사는 모양이에요. 선수로 살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신진서 발단이 이제 이곳을 둔 것은 받아준다면 30초. 하나, 둘, 이쪽으로 이제 셋. 띄어서 넷, 그때 지키겠다는 다섯. 뜻일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문제는요. 백이 이 약점이 보강이 되면 나중에는 이쪽을 끼우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립이 될까요? 지금 당장은 이쪽 약점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만 이쪽이 이제 보강이 되고 만약에 인원 교환이 되어 있다면 여기를 끼워서요. 이렇게 끊어가는 수가 있어요. 30초. 네. 하나, 둘, 셋. 흙이 아래쪽에서 살 수는 있는데 이곳이 끊어진다면 이 중앙 부분도 흙은 상당한 부담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자, 신진서 선수 약점을 지켜두었고요. 지금 같은 흐름이라면 이건 확실히 좀 백이 기분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백이 일단 편한 흐름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혹시 그 약점 좀 신경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약점 부분을 지금 보강을 한 건데요. 만약 백이 받아준다면 흑은 이제 약점을 선수로 지킨 결과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백도 좀 더 이제 강하게 가는 수단은 오히려 뭐 지금 이런 곳을 두는 겁니다. 네, 먼저 30초. 침는다면 끊어지는 약점이 너무 둘, 많거든요. 셋, 이곳을 넷, 둔다면 뭐 이런 다섯, 부분을 이제 지켜서 여섯, 일곱. 여기를 또 받아야 하는데 여기도 선수고요. 그 집 모양이 똑같아요 지금. 네. 그냥 연결만 한 것과 똑같습니다. 신진서 발단은 그냥 받아두었고요. 네, 알기 쉽게 두어 갑니다. 흙이 지금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과연 사는 수가 있는지가 좀 의문입니다.
중앙으로 30초. 흙이 하나, 먼저 진출을 하더라도요. 네. 셋, 지금 이제 중앙으로 넷, 나가더라도 다섯, 이렇게 붙여가면 여섯, 일곱, 봉쇄가 여덟, 되거든요. 아홉, 봉쇄가 된다면 아래쪽에서는 선수 한 집밖에 안 납니다. 네. 중앙에서 한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 집 만들 수 있을까요? 봉쇄가 되는 그림이라면 좀 위험할 수 있겠는데요. 자, 김지석 선수 우선 훅으로 지켜가면서 좀 안형을 만들고 있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뭐 이 부분 이제 봉쇄한다면 30초. 하나, 둘, 여기 셋, 붙이면 이제 그냥 넷, 사는 다섯, 살게 되니까요. 여섯, 일곱, 여기가 선수 여덟, 한 집, 아홉. 이곳과 이곳이 맛보기로 한 집. 그렇다면 백도 잡으러 가려면 잡으러 가려면 네. 인원 부분을 이제 하나 보강을 해야 되는 거죠. 지켰어요. 확실하게 선수는- 보강을 했는데요. 네, 뭔가 이제 잡으러 가겠다는 의지도 약간은 표명을 한 거고요. 지금 이 부분 이제 지키는 의미는 흙이 이제 이렇게 두고 막았을 때 이쪽을 이제 젖히는 수가 있어요. 끊게 되면 네. 여기를 뻗고요. 이런 곳을 이제 띄었을 때 이 돌과 뭔가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곳을 30초. 두어서 이 하나, 약점을 또 확실하게 둘, 보강을 해둔 거고요. 셋, 가장 맛 좋게 지켜두는 수 선택을 했고요. 김지석 구단도 역시 입구자로의 진출은 쉽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런 식으로 이제 봉쇄를 해가면 답답한데요. 여기 이제 30초. 이곳을 뭐 하나, 밀어서 둘, 뭐 인원 부분 이제 셋, 띄어서 이 넷, 백돌에 대한 이제 다섯, 뭐 차단이라든지 인원 부분을 좀 일곱, 누릴 수는 있겠고요. 여덟, 아홉, 네, 씌워갑니다. 그러니까 김지석 구단이 이제 노리는 부분은 인원 부분이에요. 인원 부분을 와서 여기 이제 단수 치고 때려내면 한 집 나니까 네. 여기서 한 집 만들면은 여기와 여기가 이제 맛보기로 살게 되는 거고요. 백이 뭐 인원 부분까지 와서 네, 끝까지 잡으러 버틴다면요? 온다면 인원 부분을 이제 띄어서 백의 약점도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인데요. 가능할까요? 서로 굉장히 못 떨리는 30초. 싸움이긴 합니다. 하나, 네. 이렇게 둘. 지키게 되면. 셋, 넷, 네, 급소 자리 먼저 물어봅니다. 네. 여기서 일단 흙이 잡히면 끝이에요. 이 바둑은. 더 이상 해볼 데가 없습니다. 만약 흙이 산다면 긴 바둑이 될까요? 산다면은 백이 일단 좌변 쪽 집을 지켜서 뭔가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형세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30초. 초반부터 하나, 이런 둘, 대형 사활이 셋, 걸릴 줄은 예상을 넷, 하지 못했는데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 마지막 초읽기에 돌입을 합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서로 뭐 좀 어려워요. 지금 수순을 하나 이제 살짝 비튼 거거든요. 네, 그가- 먼저 그게 물어본 입장에서는 네. 수인데요. 백이 일단 여기를 먼저 밀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두었다. 그러면은 또 이쪽으로 그냥 한 칸 띄어서 탈출이 될까요? 마지막 여기를 이제 끼우면 하나, 이것은 탈출이고요. 둘, 셋, 넷, 백도 이제 따르게 둔다면 여기서 이제 여섯, 바로 씌워서 일곱, 두는 건데 여덟, 이 싸움은 서로 굉장히 못 떨리는 싸움이에요. 신진서 선수 그렇게 그 수도 이것은 흙도 살기는 한 것 같은데요. 네, 그곳을 민다면 여기를 밀어서 살았을까요? 근데 이 부분을 지킨다면 흙은 이곳을 두고요. 백은 잡기 위해서 이제 이곳을 30초. 젖혀야 하는데 하나, 네. 둘, 단수 치면은 셋, 지금은 살았어요. 다섯, 이렇게 여섯, 치더라도 나가서 일곱, 여덟, 한 집이 나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려주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빨리 착점을 하고 있는데요. 흙을 살려주더라도 백의 성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두터워서요. 네. 그런데요. 이 앞서 30초. 보여주셨던 참고도에서 백이 둘, 반대쪽으로 단수를 셋. 친다면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 단수를 쳤을 때요. 네. 혹시 패가 난다면 이렇게요. 네. 이제 이어서 그냥 살았을까요? 네, 이렇게 때려내면 역시 이곳과 이곳이 맛보기로 살아있는 거죠. 네. 신진서 선수의 손길이 좀 힘이 느껴지는데요. 네, 상당히 좀 가볍습니다. 김지석 구단이 굉장히 좀 위태로운 형태로 보였는데요. 일단 뭐 사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인원 교환을 해둔 것도 혹시 이제 30초. 이쪽을 막았을 하나, 때 나중에 둘, 이제 뒷맛을 셋. 조금 남겨두기는 하는 수입니다. 이렇게 끊고 이쪽 부분을 이제 늘어서 인원 진행이 된다면 이쪽 부분을 띄어서 네. 이 부분을 이제 나중에 이제 지우는 쪽 인원 부분 때문에 이제 맛을 좀 남겨둔 거고요. 근데 이제 젖혀갔어요. 여기 넣는 것을 선수로 만들어줄 수는 없다. 네. 이런 뜻이고요. 활용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뜻인데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김지석 선수도 쉽게 살아주지를 않네요. 근데 김지석 구단이 지금 저렇게 두는 것은요, 그냥 뭐 살아서는 형세가 불리하다. 네. 이는 이제 판단해서 조금이라도 더 상대를 좀 괴롭히고 지금 살아야 된다. 그리고 백의 흠집을 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지금 신지서 선수는 아예 그냥 어차피 차단을- 하변은 살아있으니까 네. 일단 그냥 큰 곳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가도 불리하지 않다. 어,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같은 장면에서는 사실 별다른 생각 없이 끊기 마련이거든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문제는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이 돌이 아직 못 살아 있으면은 뭔가 이제 인원 부분이라든지 해서 집을 만들면서 공격하는 네. 이런 수단들을 이제 좀 남겨둬야지 앞으로 뭔가 이제 차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확실하게 살아 있어요, 이 돌은. 때려내는 곳, 뭐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흑이 한 번 오더라도 선수라고 볼 수는 마지막. 없거든요. 하나, 자, 여기서 아마 흑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와서 끊어서 뭔가 전투를 한번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신진서 선수도 이제 흑이 나와서 끊는 수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충분히 네. 예상할 수 있는 30초. 수순이고요. 하나, 그럼에도 둘, 저기를 씌워갔다는 것은 넷, 끊어서 싸우든 뭐 다섯, 충분히 싸울 수 있다는 여섯. 뜻이고요. 네, 먼저 끼워서 물어봤는데요. 바둑이 정말 뭐 살벌하게 하변 여기서 승부가 끝날 듯이 지금 전투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이제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수들의 바둑을 보면은 정말 뭐 곧 끝날 듯같이 싸우다가 어느 순간에 또 타협을 해서 알 수가 없어요. 네, 또 긴 승부가 되는 경우가 네. 있는데요.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 칠리 바둑으로 돌아섰을 때 균형이 맞아 있다는 게 30초. 그렇죠. 하나,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신진섭 할 때는 지금 손이 굉장히 빨리 나가요. 역시 좀 기분이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재빠르게 착수를 한 뒤에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신진서 선수는 요즘 이 좀 손이 빨리 나오는 부분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천천히 두려고 본인도 이제 좀 노력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손이 상당히 좀 빠릅니다. 네, 좀 초반에 시간을 들여놓고 초읽기에 돌입을 하니까 오히려 좀 손이 빨라졌어요. 그런 부분이 있죠. 뭐 본인이 이제 바둑이 좀 잘 풀릴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시간 공격을 한다 네. 의미에서 상대방이 생각할 시간을 안 주기 위해서 빨리 두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바둑이 나빴을 때 또 빨리 두는 경우가 있어요. 빨리 둬서 상대방도 빨리 두게 해서 좀 이제 실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좀 본인이 편한 흐름 이렇기 때문에 좀 시간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또 이 상대가 김지석 구단이잖아요. 네. 시간 공격이 통하는 선수인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아무리 뭐 빨리 두고 하더라도 초읽기에 물리게 되면은 정확하게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실수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상대방 쪽 지금 연결도 그렇게 쉽지는 않죠. 이농구 씨 항상 선수이고요. 전체가 연결은 잘 안 됩니다. 뭐 이 정도? 이 정도 선까지는 됩니다만 네. 밀어가거나 해서는 연결이 안 되고요. 그거 단수가 들으니까 전혀 약점이 없네요. 그렇다면 흙은 좀 30초. 살리는 것보다는 하나, 좀 버리는 쪽을 둘, 생각해 봐야 할까요? 네. 단수를 쳐두지 않았으니까 그곳을 먼저 둔다는 생각일까요? 네. 어차피 조금 전에 뭐 보여드린 그림, 뭐 이런 부분이 집으로 보면 그렇게 큰 차이도 없습니다. 백이 이렇게 뻗어서 나중에 이제 뭐 잡게 되고 여기 또 한 번 더 활용하고 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은 얼핏 볼 때는 마지막 흙이 그래도 넘어가는 하나, 것이 커 보이기는 둘, 합니다만 셋, 오히려 뭐 이런 곳을 넷, 젖혀서 이 단수 다섯, 안 당한 것 여섯, 이런 부분에 이제 일곱, 두터움 이런 거 여덟, 보면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홉. 결국 좌변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김지석 선수는 이제 저 교환 하나 해두고 자변 가고 싶었는데 들켰어요, 속마음을. 그렇다면은 흙도 상변을 차지해야 되고요. 이제는 흙이 밀어간다면 30초. 좀 연결이 하나, 가능할까요? 둘, 근데 밀어가는 것은 셋, 이제 연결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다섯, 여섯, 좀 이제 여기를 당하는 순간에 백이 또 두터워지니까요. 둔다면은 밀어가는 수보다는 한 칸 뛰는 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죠. 네. 이렇게 둬야지 다음에 이제 나와서 끊는 수라든지 이런 뒷맛을 노릴 수가 있으니까요. 앞서 이 백이 날일자로 씌워갔을 때도 나와 끊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지금은 나와 끊는 수는 좀 별로일까요? 그 수는 제가 생각을 못 30초. 해봤는데 하나, 지금 일단 여기가 둘, 막혀 있으니까 셋, 네. 넷, 이렇게 끊는 다섯, 것은 조금 여섯, 무리가 될까요? 예, 위험하지 여덟,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홉. 막아서. 막으면요. 돌려치는 것은 지금 잘 안 됩니다. 나가서. 그런데 김지석 구단
우선 하나 찔러 뒀는데요. 하나만 하고 돌아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밀고 또 미는 것이 아니라 뭐 날일자 정도. 자, 다음 수 한번 지켜보죠. 유승희 캐스터 이야기대로 이제 끊어가는지. 30초. 하나, 둘, 이제 끊어가는 것은 셋. 아니기를. 네. 하나 찔러 두고 넘어가 뒀습니다. 자, 이제 좀 진행이 되면 좀 실리의 균형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흑이 초반에 실리를 많이 챙겨두긴 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지만 여섯. 백도 좌변의 모양이 상당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흑이 뭐 이쪽 부분을 뭔가 두기란 해야 될 것 같아요. 백이 여기를 막는 순간에는 네. 이 집이 너무 큽니다. 여기가 전체가 아직 확실하게 살아있지는 못해요. 지금 뭐 중앙으로 이제 탈출, 그리고 여기 후수 한 집, 네. 이 부분에서 한 집 있긴 합니다만 여기 30초. 막히면 하나, 이 모양이 너무 둘, 크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냥 한 점을 단수 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능률적으로 두어 갑니다. 백의 한 수 만약 받아준다면 여기를요. 네, 만약 받는 흐름이라면 중앙이 이제 많이 지워진 거죠. 이건 좀 백이 기분이 나쁠까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그렇다면 넷, 백은 어떤 다섯, 반발 수단을 좀 여섯, 생각해 볼 수 일곱. 있을까요? 자, 신진섭 8단은 한 점 우선 잡아뒀습니다. 또 있는 곳을 가면 그게 뭐 잡는 모양이긴 한 것 같은데요. 여기나 여기.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0초) 하나, 둘, 셋, 지난해 이 두 선수가 8강전에서 다섯, 맞붙었을 여섯, 당시에는 일곱, 신진섭 여덟, 8단이 아홉. 당시에는 6단이었네요. 네. 신진서 6단이 당시에는 이 랭킹 2위였고요. 김지석 9단은 한국 랭킹 5위의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과 비교하면은 이 김지석 9단이 랭킹이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백의 실리가요. 여기는 이제 여기가 흙이 이었다고 보기도 좀 어렵네요. 나중에 원래 집 모양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네. 백이 여길지 보면은 이렇게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으면 좀 사활에 문제가 생길까요? 네, 여기가 선수니까 30초. 이것은 사활에 하나, 문제가 생겨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16, 일곱, 20, 여덟, 아홉. 25, 35, 40. 이쪽 선까지 지금 한 40집이 납니다. 네, 40집이요. 네. 그 다음을 지금 집으로 좀 보기가 참 어려워요. 일단 여기까지 이제 한 40집 계산하고요. 흙은 지금 여기 이제 한 점을 제압을 하면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면 일곱, 여기가 이제 여덟, 서른 아홉. 집이 이제 강합니다. 이쪽 부분을 뻗어도 30집은 나니까 한 35집까지는 봐야 되고요. 네. 여기가 한 15집은 봐야 됩니다. 45. 거의 뭐 양쪽 합치면 50집 정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쉰 집에 이제 여기가 우하귀, 덤 정도. 덤 정도요. 네, 덤은 조금 더 강합니다만 덤 정도. 30초. 하나, 그렇다면 흙은 덤을 제외하고도 한 쉬운 집 넷, 가량은 이미 다섯, 확보를 하고 있는 여섯, 상황이네요. 일곱, 지금 신진서 선수가 선수라고 생각하고 뒀거든요. 네. 받지를 않았어요. 지금 여기 살기는 합니다, 백이. 살게 되는데 여기 두면 살 수 있느냐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또 먼저 느는 활용을 근데 그게 됩니까? 지금 여기를 끊으면요. 이 부분에 아무 맛도 없잖아요. 그 한 수로 양쪽이 보강이 될까요? 여기에 지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막는 수가 있네요. 여기를 끊어서 30초. 하나, 이쪽으로 끊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 수로 또 아무 수가 없어요. 여기를 끊으면 때려내면서 네. 이 한 점이 단수니까 이쪽을 잡는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럼 이쪽을 나와서 끊는 수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죠. 그렇습니다. 신진서 선수도 방금 좀 자책하는 듯한 이 제스처를 취했거든요. 신진서 선수가 지금은 이제 다시 올인했어요. 지금 이 수가 무슨 수인지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악수죠. 여기 잘못하면 잡히는데. 근데 지금 여기 잡으러 가겠다는 겁니다. 이쪽 두텁게 하고. 아, 봉쇄를 하는 대신 바로 잡으러 가겠다는 뜻인가요? 여기가 아까 장면에서 30초. 네. 바깥으로 탈출 아니면은 셋, 탈출을 해서 한 집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집이 안 나면 잡히는 거예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신진서 선수가 이제 이쪽 두터워지면 여기 잡으러 간다는 겁니다. 네, 신진서 선수 지금 쉬웠습니다. 거의 올인 작전으로 보여지는데요. 정말 이 대마 싸움 어쩌면 출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준결승전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끌어가고 있던 신진서 8단인데요. 바둑이 지금 갑자기 대단한 이 변화의 장면을 맡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 뭐 대결이 성사됐을 때부터 사실 좀 예상은 했습니다만 정말 뭐 치열한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이 이렇게 쉬우니까요. 여기 이제 이곳을 나왔습니다. 지금도 보면은요, 뭐 이쪽 부분이 이제 뚫게 되면 여기 지금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신진서 마지막. 선수는 하나, 생각이 둘, 딱 한 가지예요. 넷, 이런 곳 돼서 여섯, 이 부분이 이제 두터워지면 여기 잡으러 간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 백이 이렇게 둘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대로 두어 가죠. 자, 김지석 선수도 뭐 이제는 내친 걸음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결과에서 이 흙이 사는 수가 없다면요. 김지석 선수가 이쪽을 지금 뚫고 나온 것이 좀 무리였던 거죠. 이 수로 오히려 뭐 살리고 네. 다음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마지막. 하나, 서로 모든 걸 다 둘, 담궜습니다.
김지석 구단 내친 걸음이고요. 자, 신진섭 8단이 이제 대마를 추궁해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제 갔어요. 자, 이 수로 이제 사는 수는 없는 거죠. 차체에서는 살 수가 없고요. 네. 바깥쪽으로 이제 탈출밖에 없습니다. 가장 쉽게 마지막 떠올릴 수 있는 하나, 입구자 정도로는 둘, 좀 탈출이 어려울까요? 넷, 입구자 정도일 다섯, 것 같아요. 여섯, 일곱, 나를장. 한 발 더 뛰어갔습니다. 자, 타겟 일가견이 있는 김지석 구단인데요. 이렇게 그냥 처음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뭐 끊는 거거든요. 네. 지금 뭐 인원 2점은 전혀 의미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치고 마지막 여기를 하나, 두어야 하는데 둘, 셋, 쫓아가면 넷, 다섯, 살 수 있을 거예요. 여섯, 일곱, 네, 지금 끊어가죠. 그러니까 초반 장면에서 흑이 이제 뭔가 이 부분의 팩에 좀 약간의 약점을 이용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사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지금은 흑이 노릴 수 있는 부분은 인원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을 나와서 또 이런 부분의 마지막 어떤 하나, 아직 깔끔하지 둘, 않은 이 백의 셋, 모양, 이 넷, 모양을 통해서 다섯. 사는 수를 찾아내야 합니다. 근데 이 바둑은 여기서 승부가 끝나겠어요? 지금 뭐 죽느냐 사느냐 이걸로 결정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만약 흑이 잡힌다면 뭐 당연히 흑의 패배가 되겠고요. 백도 이 잡지 못한다면 이미 상면에서 너무 큰 손해를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다가 다시 또 상변 쪽과 어떤 절묘한 타협으로 끝내기 승부. 여기서는 사실 안 그럴진- 나오겠죠. 사실 뭐 이 고수들의 바둑에서는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마지막 그런 하나, 상황이 나오진 둘. 않을 것 같아요. 셋, 넷, 다섯, 네, 우선 백은 끊어가면서 흑을 가두는 데는 성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이 김지석 구단과 박진솔 8단의 이 8강전, 사실 김지석 구단의 대막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거기서 뭐 수습을 하면서 마지막 승리를 하나, 만들었고요. 오늘도 지금 타계예요. 김지석 구단이 뭐 본인은 타계가 더 편하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날의 대국과 다른 점이라고 하면 오늘의 대만은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어쨌거나 뭐 잡히는 순간에는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젖혀갔습니다. 지난 준결승전도 정말 뭐 치열한 수일기 싸움과 전투 바둑이었는데요. 오늘 바둑도 정말 뭐 치열한 수일기와 전투 바둑입니다. 이번 4강전에 이름을 올린 선수들이 모두 좀 전투형에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한 판 한 판 정말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백은 뻗는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 한 칸을 띄게 되면 여기를 그냥 끼우는 수가 있습니다. 막으면 뒤에서 단수를 쳐서 이들이 잡혀요. 네, 큰일 나죠. 이렇게 되면 또 나가서 이것도 마지막 하나, 흙이 연결이 둘, 됩니다. 셋, 그럼 넷, 여기를 뭐 뻗어야 다섯. 하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쪽으로요. 그쪽이요. 이거는 나중에 혹시나 타협을 다시 또 생각을 한 수인가요? 좀 타협의 여지를 남겨둔 수일까요? 이 둘이 만약에 이제 산다고 봤을 때 네. 나중에 이제 이곳을 막아서 여기를 제압하고 다시 이제 개가로 가는 이 생각도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만약 흙이 받아서 응수를 해준다면, 흙이 그런데 여기를 막고요. 마지막. 네. 하나, 여기까지가 거의 둘, 뭐 선수인 것 셋, 같습니다. 넷, 다섯, 손을 뺀다면 여섯, 단수를 치고 일곱, 여덟. 이렇게 끼우는 아홉. 수가 있죠. 네, 걸렸어요. 아, 네, 이 교환을 하고 이제 여기를 뻗었습니다. 이제는 타협은 없네요. 답은 나왔어요. 이제는 여기 이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딱 문제입니다. 네. 상변까지 흙은 다 지금 차지를 했거든요. 이곳 사활에서 마지막. 이제 승부가 하나, 결정이 되겠습니다. 셋, 넷. 그곳에 좀 맛이 있을까요? 네, 약간의 맛은 있는 것 같아요. 김지석 선수가 이제 전원 부근이 어떻게 보면 또 주특기거든요. 전원 수일기.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인원 교환을 한 것이 이 부분에 이제 뒷맛을 뭔가 좀 남기기 위해서 해뒀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최소한 뭐 마지막. 늘어진 패가 하나, 둘, 남기만 하더라도 셋, 흙은 넷, 다섯. 성공이니까. 이것이 또 애매합니다. 여기를 두고 네. 이렇게 막으면 부분적으로는 수가 안 나는데 뭐 이렇게 되고 이쪽 부근으로 왔을 때는 이 부근에 뭔가 이제 약점이 조금이라도 생기거든요. 사실 지금 만약 이 바둑을 마지막. 하나, 보는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아니 왜 백이 끊을 수 있는데 끊지 않는지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흙이 뭐 이런 곳을 두더라도 여기는 일단 집이 안 나니까요. 이 전체가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뭐 이쪽 부분으로 이제 활용하는 것은 여기 뭐 민원수 뭐 이 정도인데요. 과연 살릴 수 있느냐? 마지막. 하나, 흙이 위험해 보이는데요. 자, 이 잔수하면 또 김영환 구단도 못지 않으시잖아요. 아, 젊었을 때 이야기죠. 네. 그런데 이 한눈에 딱 수를 짚으시지 못하는 걸 보니까요. 굉장히 흙이 위험한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위험해요. 넷, 지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수는 어떤 이 의미일까요? 수는요. 백이 여기가 선수잖아요. 네. 그럼 이 부분으로의 어떤 뭐 활용 수단도 아예 안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 끊어 잡아도 여기 하나 찔러 두고요. 이렇게 여전히 살 젖히면 수가 없나요? 여기 못 살거든요. 네. 이 부분으로 흙은 뭔가 이제 좀 마지막. 활용을 해서 하나, 뒷맛을 둘, 노렸는데 셋. 여기를 지금 아예 이제 원천 복제를 하는 거예요. 네, 좀 더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뜻인데요. 자, 신진섭 8단 사활을 추궁해 가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는 지금까지 네 번의 대결 모두 이제 뭐 100번 승리였는데요. 오늘 이 5번째 대결 그 징크스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앞서 4번의 대결에서 모두 100번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또한 4판 모두 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지금은 흙이 여기를 두면 네, 이쪽은 살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 정도로는 좀 부족할까요? 뭐 이 정도는 지금 잡혀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 선. 상당히 크긴 합니다만 일단 집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여기가 너무 커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김지석 구단 역시 받아주기보다는 좀 반발하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빈 삼각을 둬서. 이러면은 이쪽을 밀고 여기를 두면 이쪽을 잡아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빈 삼각 대신 좀 더 확실한 수일까요? 2점을 끊는 쪽을 선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흙이 살기 위해서는요 이쪽 부분도 둘 수가 없어요. 여기를 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2점이라도 잡고 이쪽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도 오면 마지막 하나, 둘, 이것은 뭐 살 수가 없거든요. 네, 일단 크기는 둬야 하고요. 네, 우선 2점 잡아뒀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부분으로의 이 베개 활용 수단을 좀 없앤 거고 흙도 이런 부분이 지금은 거의 뭐 선수가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쪽 부분에 이제 집 모양 생각을 한 거죠. 여기는 이제 뭐 끼워서 둘 거고요. 끼우는 수로 연결인가요? 끼우는 걸로 깔끔하게 백도 뭐 차단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때려내면 막아서 패가 되고 네, 는다면 뻗어나는데, 네. 이쪽 부분을 뭐 또 찔러서 뭔가 이제 약간의 맛이라도 계속 남기면서 지금 두고 있습니다. 신진서 선수 늘어두었고요. 밑으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막아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를 그냥 때려내서 이것으로 네, 차단인가요? 연결이 안 됩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신진서 선수의 얼굴도 굉장히 상기가 되어 보입니다. 지금 이제 뭐 거의 골인 직전까지 왔거든요. 이 두 선수의 심장 박동수가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켜보는데도 이렇게 떨리는데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우선 그곳은 네, 선수가 되고요. 네, 선수가 되겠고요. 뭔가 이 하변 쪽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어도
위험해는 뭐 손을 빼도 아무것도 안 되고요. 때려내면 젖히고 이 부분에서 수가 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여기를 뻗어서 이것도 안 돼요. 백이 자체로 거의 뭐 살아있는 마지막 모양이고요. 하나, 유일하게 흙이 할 수 셋,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흙은 이 좌변의 돌과 연결을 하면서 또 집도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네요. 네. 쳐도 그냥 때려내면 맞고요. 감이 마지막 없어요. 자, 이었습니다. 신진서 8단은 특히 이 잔수 부분에서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요. 네. 정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도 굉장히 착수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선수라면 이제 확인해도 한 번 더 마지막 하나, 확인하고 하는데 둘, 셋, 그만큼 이제 넷, 본인의 실기에 다섯, 확신이 있는 여섯, 거고요. 일곱, 여덟. 이것으로 근데 여기가 이제 한 번 더 여기를 흙이 막으면 백은 여기를 지켜도 흙이 사는 수는 없어요. 때려내고 맞게 되는데 네, 여기서 한 집이 안 나거든요. 넘어가도 이제 먹여치면 안 되고요. 마지막 그렇다면 하나, 흙이 이쪽으로 나오는 정도인데 네, 지금 항복을 했어요. 근데 김지석 구단이 이제 처음 이야기가 뭔가 이제 이쪽 나온 걸로 먼저 이제 사는 쪽을 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먼저 물어보는 네. 수순이 있었을까요? 자, 오늘의 준결승전 신진서 8단이 승리를 거두면서 GS 칼텍스배에서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두 선수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을까요? 네, 지금 김지석 선수는 실전에 이제 이 부분을 나와서 이제 끊었는데 사실 이 돌이 지금 위험하니까 여기를 먼저 이제 물어보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 부분에 이제 폐맛을 좀 남겨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어차피 남겨놓고 중앙을 갔어도 갔어야 됐다 뭐 이런 뜻이고요. 실전에 그냥 가서 나중에 백이 이쪽을 끊지 않고 이쪽을 끄는 수를 김지석 선수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항상 좀 위로 끊어준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네. 뭔가 지금 미는 상황이면 여기를 이어서 여기가 깔끔하게 그냥 잡히는 모양은 아니거든요. 최소한 이 늘어진 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뭔가 이제 이 돌이 수습을 할 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을 이제 남겨놓고 갔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것이 패착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지금 여기 둔 걸로 그냥 이 부분을 지금 살고 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네, 아마 두 기사 그 부분의 형세 판단을 조금 해봤던 것 같은데요. 다시 실전의 모양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고 사활 승부가 걸린다면 좀 이야기가 다를까요? 네, 지금 뭐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지석 선수가 이제 사실 초반에 아주 위험했던 순간을 헤쳐나왔고 상변에서 뭔가 이제 집이 되면서부터는 흐름이 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마지막 신진서 8단 이 중앙 부근에서의 어떤 올인 작전이라고 할까요? 네. 정말 번뜩이는 재치와 빠른 수익기가 빛난 승부였던 것 같습니다. 신진서 선수. 한 번의 기회를 정확하게 포착을 하면서 상대방의 대마를 잡으면서 오늘 대국을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네, 신진서 선수가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이 두 선수 간의 대결에서 이 100번 필승 계속 좀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5번이라면은 사실 그 기록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5번 동안 100이 계속 승리를 거둔다? 쉽지 않은 결과거든요. 네, 더욱이 5번 모두 불계승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두 선수가 정말 뭐 이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상대도 아닌데 정말 뭐 박빙의 상태에서 5번 모두 100이 승리. 쉽지 않은 지금 결과인 것 같고요. 결승전 신진서 8단 대 이세돌 9단. 정말 기대되는 대결이 성사가 되었는데요. 사실 오늘 바둑을 좀 돌이켜보면 이 신진서 선수가 계속 유리한 흐름이긴 했지만 좀 실수를 했다 이렇게 느낀 장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아마 신진서 8단도 아마 그런 부분을 나중에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인터뷰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진서 8단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국 일단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우선 포석은 약간 마음에 들게 짜인 것 같은데 약간 공격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별거 없이 처리된 것 같고요. 그래서 만만치 않아진 것 같은데 나중에 뭐 상변 쪽에서 약간 잘 됐고 사실 대마를 잡으러 가는 과정도 좀 아주 정확하게 술길 되진 않았는데 좀 더 복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이쪽을 이제 씌워가서 이 하변 쪽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네, 여기 씌워갈 때 잡는다는 생각이 좀 있었나요? 잡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네, 그냥 실전 정도라고 보고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좀 정리가 됐다면 이건 좀 만족스럽지 못한 건가요? 근데 약간 생각보다 좀 공격이 시원찮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일단 하변 쪽은 일단락이 됐는데 이 장면에서의 이제 본인이 형세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지금은 그냥 만만치 않은 파도라 생각했고요. 네, 백이 좀 집이 나야 되는 상황이라 이제부터 파도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뭐 이 호각이다. 네, 네. 네, 그럼 좀 수순을 진행시켜 보고요. 신진서 선수가 이 우상귀를 들여다본 장면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김지석 선수가 받지를 않았거든요. 네. 지금은 사실 약간 편하다 보긴 했는데, 네. 네, 근데 아직 정확하게 형세 판단 잘 안 돼서 좀 확신 안 하고 못 하고 있었어요. 이 장면에서 흙이 뭐 이런 곳을 이제 뭐 밀어가거나 이 굿자를 붙여서 이 상변 쪽을 차지를 하게 되면은 어떤가요? 제대로 제압이 안 돼서 아직 찌르고 뭐 친다든지 해서 살린 수가 남아 있는 것 같고. 네, 이쪽 부분을요. 네, 네, 역시 흑백간에 좀 어려웠던 장면인 것 같은데요. 자, 이 여기서 장면이었죠. 네, 들여다본 수. 시간이 없어서 둔수인데 네. 잘 이어주면 한 점을 나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어주면 나가서 네, 여기를 막으면 치받고 치받고요. 끊고 뭐 나중에 뭐 끊는다든지 할 때 약간 드인 것 같아갖고 들여다봤는데 사실 좀 너무 깊이 뭐 좀 쓸데없는 술길한 것 같고요. 네. 네, 약간 근데 실전에 사실 늘기 전에 먼저 끊어놓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이 끊어- 끊어놓는 네. 감수를요. 교환이요. 무조건 끊어놨어야 되는데 좀 네. 약간 착각을 했고요. 자, 이수로 방어가 된 거였나요? 실전엔 그래도 다행히 붙인 수가 보여서 생각보다는 떡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대마사월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복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어쨌거나 상변 쪽에서는 약간 백이 좀 손해를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 교환으로 인해서.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흑이 이 부분을 지금 살아둔다면 네, 막상 그냥 사는 거는 백이 손해를 본 지 의문인 것 같아서 네. 네, 흑도 실전처럼 둘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 그냥 이 부분을 지금 흑이 살아서는 집으로 백이 불리하지 않다. 네, 우변 쪽 다간 자리를 백이 두면 네, 백이 좋은 것 같고. 네, 이쪽 부분을 백이 올 수 있다면요. 네, 네, 그래서 김지석 구단도 최대한으로 버텨갔는데요. 자, 이렇게 여기를 둘 때 신진서 선수 이제 마음 이 돌 잡을 수 있다. 좀 확신이 들었나요? 잘 확신을 가지고 둔 수는 아니고 네, 좀 사실 실전에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뒀는데 약간 확실히 잡았다고는 못할 것 같아요. 어차피 네. 지금 상황은 이 돌을 잡지 못하면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상변이 약간 맛이 있긴 한데 그래도 거의 네,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나중에는 두 선수가 이제 복귀하는 장면이 자아기 쪽, 지금 네, 그냥 나오는 게 좀 더 어려웠던 것 아, 같고요. 저친수로요. 저친수로요? 네. 그냥 그냥 너무 어디 둬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좀 네, 어려웠는데 입구자가 나가면 네, 뭐 보통인 것 입구자 같고 네, 정도인 것 같고 문제는 자,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위쪽으로 끊는 수를 보통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쪽을 끄는 수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이 대마 전체를 잡는데 좀 확실한 수였던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으로 끊었으면은 두 선수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복귀를 좀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위쪽으로 끊으면은 뭔가 뒷맛이 조금 남게 되는 곳인가요? 조금 더 약간 맛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좀이라도 더 네,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뭐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흑이 중앙 쪽 이쪽 나오기 전에 이 교환을 먼저 해두고 나갔어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아마 그럴 확률이 높은. 근데 백도 그렇게 두면 밑쪽을 약간 다른 방법으로 잡으러 가는 수도 사실 있어서 좀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네. 네, 그럼 바둑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GS 칼텍스배에서 처음으로 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먼저 소감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좀 오랜만에 네, 결승에 진출하게 돼서 네, 정말 기쁘고요. 다음 판이 네, 이세돌 사업님인데 네, 정말 재밌는 바둑이 될 것 같고 네, 존경하고 좋아하는 기사인데 네, 재밌는 바둑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뭐 신진섭 할단이 이세돌 구단과 지금 상대 전적 혹시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고요. 네, 아, 몇 승 몇 패인가요? 네, 한 판도 이기지 못해서 네, 3패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래요?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이 대국에 앞서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김지석 구단과 여태까지 4번 대결을 펼쳤는데 네, 항상 100번을 든 선수가 이겼던 거 혹시 알고 있었나요? 그것까지는 네, 모르고 있었어요. 네, 역시 선수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군요. 네, 두 선수 이제 징크스가 100번 승률이 지금 5번째로 늘어났어요.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약간 제가 백이 좀 편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요. 이 결승전도 준비 잘해서 좋은 성적 내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네. 이제 결승전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연속으로 치러지거든요. 네, 네, 좀 체력 관리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사실 엄청 장구바둑이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체력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평소보다 좀 더 뭐 잠이라든지 네, 뭐 많이 먹는다든지 하면서 조금이라도 네, 체력에 신경은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컨디션 조절 잘 하셔서요. 결승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뭐 두 선수의 이 100번 필승 선수들은 신경을 쓰지 않고 있군요. 네, 그런 것을 이제 또 정확하게 또 기록을 다 알고 있는 선수도 있어요. 네. 근데 신진서 선수는 뭐
그 부분은 저는 생각 안 하네요. 그런데 네, 이세돌 구단과의 상대 전적은 또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신진서 선수가 아직까지는 뭐 10대 선수니까 지금 체력적으로는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진서 선수보다는 오히려 이세돌 선수가 지금 30대, 지금 뭐 나이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연속 대국을 하는 부분은 신진서 선수가 좀 더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이로써 이번 23기 결승전 이세돌 구단과 신진서 8단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선수의 결승전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상당한 난타전이 될 것 네. 같고요. 일단 뭐 수일기 싸움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전하기에는 정말 뭐 최고의 이 선수의 대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상대 전적에서 일단 신진서 8단이 0대 3으로 크게 뒤져 있거든요. 네. 근데 좀 예전의 전적이니까 지금은 사실 랭킹은 신진서 8단이 더 높고요. 그러니까 이번 대결 한번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재미있는 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승전 1국 오는 5월 14일에 치러지니까요.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영환 구단, 저는 류승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